4편 첫째 디파이란 무엇인가? 디파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왜 이 시점에 가상화폐와 탈중화화된 금융을 이야기하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연적이건 인위적이건 간에 모든 정보은행 개인이 빚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각 국가의 채권 시스템이 무너지고 각 은행과 기업의 금융 시스템이 유동성 문제에 흔들리면 대신할 무언가가 준비하고 있다가 구원자로서 나타날 겁니다. 저는 그게 디파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가 가상화폐주인 건 아십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3가지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마켓 스트럭처 법안, 그리고 CBDC 반대 법안입니다. 이는 급속하게 XRP, XLM의 가격을 올리고 USDC와 RLUSD가 보편화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디센트럴라이즈드 퍼낸스 탈중앙화 금융, 줄여서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 특히 이더리움과 같은 공개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앙기관이나 중개자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 브로커, 결제 처리업체 등 중앙화된 기관이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신뢰를 보장합니다. 반면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자체 집행 가능한 코드와 이를 다룰 수 있는 전자, 분산 원장 DLT,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를 통해 투명하고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까지 꼭 보세요. 디파이의 핵심 철학은 개방성과 접근성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연결만 있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디파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좌 개설이나 신분 인증 같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금융 소외계층이나 기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파이의 작동 원리. 디파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며 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최초의 플랫폼으로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대비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사전에 정의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 대출 상환 조건이 만족되면 자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식입니다. DEFI의 덱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덱 사용자가 디파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예를 들어 대출, 거래, 수익 창출 앱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개인 지갑, 예를 들어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 플랫폼을 통해 디파이 플랫폼에 접속하고 자산을 예치하여 이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투명하게 공개되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디파이의 주요 특징. 디파이는 전통 금융과 비교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화 없는 구조,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개자가 없어 사용자가 직접 자산을 통제합니다. 투명성,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공개되므로 신뢰가 코드와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글로벌 접근성, 지역적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4시간 주 7일 운영됩니다. 프로그래밍 가능성, 스마트 계약을 통해 새로운 금융 상품을 쉽게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율성, 사용자는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며 제3자의 개입 없이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디파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 디파이의 주요 서비스. 디파이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중앙화된 거래소 예로 들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와 달리 사용자가 직접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유니스왑이나 수시스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출 및 차입, 아베나 컴파운드와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암호화폐를 예치해 이자를 받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 창출, 일드 파밍, 예치한 자산으로 이자를 받거나 유동성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토큰의 USDT, USDC를 사용해 변동성을 줄입니다. 보험, 넥서스 뮤추얼과 같은 플랫폼에서 스마트 계약 위험에 대한 보험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합성 자산 신세틱 에세트나 예산 관리, 도구 등 다양한 서비스가 디파이 생태계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5. 디파이의 장점. 디파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포용성, 전통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참여 가능. 효율성, 중개자를 제거해 거래 비용과 시간을 줄임.
혁신 새로운 금융 상품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소유권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완전히 통제.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사용자는 은행 계좌 없이도 디파이를 통해 저축이나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계약은 인간의 개입 없이 신뢰를 보장하므로 국제 송금이 몇 분 만에 완료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6. 디파이의 단점과 위험. 그러나 디파이는 완벽하지 않으며 몇 가지 심각한 단점이 있습니다. 보안 문제. 스마트 계약의 코드 오류나 해킹으로 인해 자산 손실 위험이 큽니다. 2021년 팔리 네서크 해킹 사건에서 약 6억 달러가 도난당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규제 불확실성. 많은 국가에서 DeFi를 규제할 법적 틀이 부족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규제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서 완성된다고. 둘 다 금융 허브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성. 암호화폐 기반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며 이는 투자 위험을 높입니다. 저도 몇 번 경험한 일인데 반사 이익이 큰 거에 반해 위험성도 그만큼 큽니다. 복잡성. 일반 사용자가 디파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용자 경험이 저하되는 원인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공부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디파이는 나중에 시중은행을 하실 수 있으니 먼저 쌀 때 많이 사셔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자산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도 있습니다. 7. 디파이의 현재 상태. 2025년 7월 기준. 2025년 7월 현재 디파이는 급성장 중인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디파이 펄스 데이터에 따르면 총 가두어진 가치 TVL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며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폴카닷 등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디파이 프로토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와 대형 기업들이 디파이에 관심을 보이며 기존 금융과 디파이의 융합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문제, 특히 프루프 오브 워크 기반 블록체인의 에너지 소비와 규제 강화 움직임이 디파이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암호화폐 및 디파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 중이며 이는 디파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좋은 쪽이라고 봅니다. 오늘 드디어 JP모건 뱅크의 다이몬 회장도 이쪽으로 방향성을 틀거라 시인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변화를 불러오는 것처럼 은행계는 JP모건이 움직여야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8. 디파이의 미래 전망. 디파이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몇 가지 주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와 통합. 정부가 디파이를 규제하면서도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합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개선. 레이어 2 솔루션. 다른 블록체인의 확장으로 트랜잭션 속도와 비용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메인스트림 채택. 더 많은 사용자가 디파이를 활용하도록 UI UX 개선과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술 융합. AI, IoT와의 결합으로 더 스마트한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디파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왼쪽은 리플의 현 CTO가 1988년 분장원장 기술 특허 출원한 겁니다. 이거 특허 낼 때 아마 18살이었을 겁니다. 오른쪽은 1988년의 이카너미스트 잡지 표지입니다. 인터넷이 보급되는 시점에 이들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림의 새는 불사조 피닉스입니다. 발 아래 온갖 통화가 타고 있습니다. 피닉스 가슴에 심볼이 스텔라라는 말도 있고 XRP라는 말도 있습니다. 10은 X이고 18은 알파벳 중 I고 피닉스의 첫 자는 P라서 XRP가 금이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